자, 오늘 서정신의 지금 대전시청은 그리고 59초의 시청 리포트. 예. 자, 서정신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호신 대표님 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동안 우리 서정신의 지금 대전시청은 여러 차례 했는데 예. 반응이 좀 어땠어요? 아주 폭발적입니다. 네. 어떻게 폭발적이에요? 어떤 뭐 놈들은 긍정적이에요? 아니, 어떤 놈들 좋아. 어떤 놈들 욕하는 사람이네 그거는. 너그 간지 며칠 됐다고 그렇게 까대냐고 어. 그렇게 하고 너는 있을 때 잘했냐고 뭐 그럴 그 수도 얘기 있지. 나와. 그럴 수도 있지. 그 얘기 나와. 있을 때 잘했냐. 있을 때 잘했냐. 전원 무대 가면 나가서 깐다고. 저는 엊그제 카톡을 하나 받았는데요. 좀 칭찬을 해주더라도 너무 시장님과 부시장만 칭찬하는 것 같더라. 오히려 밑에서 일선에서 뛰는 소위 말하면은 그 발놀림하는 이 사무관들, 6급 주무관들 이름도 좀 쭉 불러주면 뭐 던다냐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너는 잘했냐 이러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잘해서 지적할 수도 있지만 마라톤 선수가 내가 잘해서 훌륭한 마라톤 선수 코치하는 게 아니에요. 바둑도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다. 아, 그럼 나도 열심히 했는데 네. 못 미친 부분이 있고 네. 내가 나와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이지 누굴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반영을 해서 우리가 시정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소재가 뭐예요? 뭐 오늘은 우리 서정신 위원장이 고시 문제를 걸고 왔습니다. 상당히 예민한데 이게 지금 실국장들이 눈 뜨고 쳐다보는데 이거 잘못 나갔다가 뺑이 뜰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튼 서정신 위원장이 준비를 많이 해왔습니다. 고시의 폐단, 고시의 문제점. 뭐야 문제점? 예.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뭐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요. 고시가 시청을 장악하다 그런 겁니다. 아, 그 예를 들자면 예. 우리 대전시의 이제 2급, 3급 그 간부가 네. 총 19명입니다. 19명. 19명. 네, 19명 중에 네. 고시가 15명입니다. 몇 퍼센트야? 그러면 한 70% 되네? 뭐 한 80%. 근 80%까지 가네? 예. 거기에다가 비고시 출신들은 딱 1명. 그나마 또 1명은 개방형직이라 네. 감사원에는 또 감사원 출신이 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다 잡아먹은 거가 고시다 라는 것이고 이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더더욱 고시에 밀물이 들어온다 이거지? 그렇습니다. 2, 3급 문제가 아니고 밑에 사무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고시는 국장 자리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뜻인가? 맞습니다. 쳐다볼 볼 수가 수가 없는 거지. 아 그래요. 좀 심각하네. 네. 쳐다보면 고개 아픕니다. 아니 근데 왜 고시가 하면 문제야? 봤어. 뭐가 문제야? 좀 뒤져보고 누가 있는지, 아, 먼저 누가 뒤져보고? 고시인지 아. 아닌지를 알아야지. 아. 왜냐면 뭐가 내가 문제인지, 보기에는 어디 시청의 계장님들도 이 어디 구청에서 온 사람들은 모를 거야 이거. 솔직한 얘기로 내가 알아. 맞습니다. 한번 참여 제대로 누가 배워야 돼. 누가 고시 출신인지 우선 비고시인지. 비고시 출신이 보니까 3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7급부터 아니면 9급부터 시작해갖고 그냥 산전수전을 겪고 오신 분들. 맞습니다. 김추자, 아 그분 잘하죠. 자치민권 장시득 도시주택본부장하고 운영훈 교통국장. 운영훈 국장님. 문국장 봐봐. 그러니까는 네, 요번에 교통 문제 그 싸움 속에서 딱 정리하잖아. 아니 이분 원래 훌륭해. 훌륭하시지. 정책 능력도 있고 리더십도 아이고, 있고 그럼. 좀 이 말수가 좀 적은 게 좀 문제는 있어 문용훈 과장님은. 그러니까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겠지. 있나? 그 다음에 고시 출신은 얼마나 많은지 하면 내가 못 읽겠어. 한번 읽어줘. 잘못 읽었다. 요 바가지는 먹겠네. 일단 하여튼 2급 부분 닭이고 뭐 나머지 15명이 고시 출신이구나. 고시 다 차지했으니까 뭐 네. 굳이 뭐 나머지 국장들은 닭이다. 아, 그래도 읽어줘야 돼요. 아니, 기획조정실장 김주희 실장이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오신 곳이고 임재진 정책기획관, 박월훈 시민안전실장, 이분은 어디 외국 교육 갔다 오셨대요? 유세종 경제국장, 문창용 과학산업국장, 최시복 공동체지원국장,
한선희 문체국장, 이강혁 보건복지국장, 손철웅 환경녹지국장, 박재화 트램광역본부장, 양승찬 의회 사무처장, 정무호 수도사업본부장, 임무 인재개발원장, 이동환 건설관리본부장,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전부 다가 고시, 지방고시, 국가고시, 고시 출신이라는 얘기야. 엄청나네. 근데 나 젊어 이게. 아니 어쨌든 간에 뭐 고시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젊어서 이제 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그게? 응? 고전에 하나 또 빠뜨린 게 있는데 뭐예요? 비고시 출신이 이제 3명이라고 그랬는데 네. 요번 인사에서 장씨도 억지로 올라가요. 억지로 올라가는 진짜. 야. 아니 그럼 그 전에는 그거보다 적었어? 당연하지. 없었다는. 그러니까 여기도 원래는 고시 출신이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너무 갖다 넣어보니까 너무 많거든. 그래서 그나마 배려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는 다음번 인사에서는 고시 출신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문제는 4급 고시 출신이 또 많아. 지금 서기관 있는 사람들이 국장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네, 그렇죠. 김기환 대변인, 정재용 창업기업산업국장, 김용두 마케팅과장, 또 노기수 도의재생과장, 민동희 중앙 파견 나가신 분, 박지호, 김기홍, 서경원 정보 담당관 이런 분들이 고시 출신들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곧 올라갈 타이밍이 왔단 말이야. 이 밑에 5급들도 고시가 아주 수두룩하다. 5급들. 그래서 총 한 40명 정도. 고시가. 그러니까 실국장의 인원이 19명인데 고시 출신들이 4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5급에서 4급 올랐는데 뭐 엄청 오래 걸려야 이제 7, 8년 이렇게 걸리는데 고시 출신들은 그 이제 저 3급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예를 들어 15년이라고 하면 30년만 근무해도 3급에서 15년을 근무해야 되는 거야. 15년을. 그러니 이 젊은 사람들이 가서 차지하고 있으면 뭐 일반직으로 들은 사람들은 뭐 그림에 떠지죠.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 위원장이 본인이 고시 출신이 아니니까 고시 출신은 그냥 실토하는 거 아니야?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아니 뭐 열심히 공부해서 됐으면 되는 거지 뭐. 뭐가 문제예요? 한번 설명을 해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 이분들은 기한을 한 번도 안 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늘 출신들 있으니까 알지만 기사 안 써본 사람들이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자 안 하다가 아버지가 언론사 사장이라서 아들이 냈다 기획관리실장 오는 거야. 그러면은 지가 뭘 한다고 기사가 어떠니 저떠니를 막 평가를 해요. 그럼 괴롭지. 자기는 써보지도 않으면서 현충을 몰라. 교충을 몰라. 바로 그 얘기더라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한을 쓰려고 그러면은 전체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다 무엇을 담을까. 나중에 이제 민원사항은 없을까? 민원도 염두에 두고 진척은 잘 될까? 효과는 어떻게 날까? 등등 종합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문제점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만들어놓은 걸 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체크만 하는 사람들은 들은 풍어를 있어가지고 야 이것도 한번 해봐 저것도 한번 더 복잡해지구나.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그림을 그린 거는 호랑이를 그렸는데 이게 늑대가 됐다. 결제 과정에 의해서. 그렇지. 늑대도 아니고 뭐 이게 달팽이가 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이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의 이 서비스 질과 개념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거죠. 맞아. 그러면 이것도 저 뭐 사시 없애듯이 행시도 없애야 되나? 뭐 궁극적으로는 근데 뭐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게 필요하다. 그냥 대안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시가 5급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6급부터 시작하든 7급부터 시작하든 그 시를 하향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실무도 해보고 그 다음에 관리자도 하고 또 승진하는 시간이 여러 단계를 가니까 매너리즘에도 안 빠질 수가 없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5급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3개 다니면 끝이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고시가
실국장을 다 장악을 한다. 아직도 오랫동안 공직 생활을 남았다. 라고 하면 시장 말 들어먹겠습니까? 우리 이래나 저래나 나는 3급으로 아직도 20년 남았는데 어디를 보낸들 내가 뭐 가겠냐 해서 무슨 생각이냐? 말 안 듣는다 이거지. 당연하지. 소위 말하면. 그런 문제가 있구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지휘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단은 시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그렇죠. 시장님이 이 시를 총괄 책임지고 주인으로 하라고 이렇게 부여를 해줬는데 네. 그 주인이 바뀌는 거죠. 뭐 4년만 있다가 내가 4년 하는 당신한테 내가 지켜서 아니 참 어디 저 사업소에 가 있다고 해도 그래도 다시 4년 뒤에 또 그다음에 다시 내려가질 오니까. 않으니까 여기 내려가질 않으니까. 뭐 당연히 이러한 이제 메커니즘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위에 형성이 된다 그러면 시장 뭐 정책 펼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 고시들은 한 절반 이상은 국장으로 생활하는데 그 자기 공직 생활. 그렇지. 자기 공직 생활의 절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국장이 직업이다라는 말이 그런 거기서 나오는 얘기도 거야. 나와요. 아니 국회의원 20년, 30년 한 사람 있잖아요. 그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고인물이 썩는다고 하듯이 이 공무원들의 일단은 그 매너리즘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승진이라는 걸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뭐 심지어는 뭐 승진에 뭐 목숨 건다고까지도 하는 분인데 이 사람들은 갈 때까지 다 갔는데 뭐 목숨을 안 걸지.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업무에 나태하게끔 돼 있고 시장 말 의로는 시장 말 안 듣고 또 중앙부처에 가서도 뭐 손발 아프게 업무 협의할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그렇지. 그것도 문제야. 그러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야. 총체적 부실로 갈 수가 있다. 이제 그런 거지. 근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사법고시 같은 경우도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검사가 돼가지고 뭐 부장검사가 되고 차장검사, 검사장 이렇게 되잖아요. 이 검사가 합격한 이후에 법률을 제일 잘한대. 그리고 한 2장 정도 되면 법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야. 그다음에 매너리즘에 빠져서. 맞지. 그렇지. 너무 보장돼 있고 그거를 음. 여기하고 대비할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승진 얘기하니까 당연하죠.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고시라고 하는 하나의 그 뭐라 통과 의뢰로 가지고 평생을 자기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매너리즘 빠질 수 있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실 고시도, 사법고시도 이 그런 문제가 시청의 사무관님들이나 이제 서기관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여기서 이 업무를 수행을 충실히 하고 어떻게 보면 좋은 성과를 거뒀을 때 내가 하나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인사권자인 또 시장의 말에 잘 따를 수가 있는데 이게 올라갈 게 없다 그러면은 인사권자 얘기가 내한테 힘으로 안 와닿는 거지. 당연하죠.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것을 이제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80% 90%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비율로 따져서 적절한 비율은 50대 50인가? 예를 들면 그냥 응? 뭐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리고 뭐 조례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니 적절하다고 현장에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비고시와 고시의 국장급 라인은 어느 정도 비율로 하는 게 좋을까? 한 50대 50인 게 적정한가? 이상적인가? 그래서 그렇게 뭐 하기는 어려운가? 뭔가 이거를 뭐 딱 얼마의 비율로 잘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고시 하려면 뭐 비고시 50 아니면 고시 50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 관리를 하자라고 하기는 어렵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사실상 이제 4급에서 3급으로 올라갈 때 4급의 근무 연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밀려버리면 그게 될 수가 없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시부에서도 일정 기간 뭐 최소한 뭐 저기를 한 30-40%는 줘야 될 거 아니냐 비고시를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야 거기 가가지고 북박이로 계속 있으면 되냐 그렇다 그러면은 경찰이나 군인들처럼 뭐 계급정년제 하자. 그것도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야 하면은 왜 빠지지 않을 거 아니냐 꿀단이처럼. 비율을 제한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헌 소지가 있고
계급제 그 정년을 이게 하는 그래서 그런 예전에 대구인가 어디 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어? 아니 조례가 아니라 인사 시장의 인사 원칙을 정했다는 거 합니다. 노조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근데 대구나 이 경북 같은 데는 시장이 한나라당이면 한나라당 계속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재선 3년까지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고시든 뭐든 간에 3급에 가서 5년 이상을 3급을 다르면은 그 다음에는 중앙으로 가든지 그만두든지 뭔가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하고 그거를 못 지킬 거면은 4급에 머물러라 이거야 쉽게 하면은. 나 못 하겠습니다 하면 4급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 공무원법에 좀 입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1급 같은 경우 정무수성이 그러니까 있어서 인사를 할 때 인사권자가 대략 그런 룰을 정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직사회에서 이 소위 말하면 고시 출신이 아는 분들한테는 아까 얘기한 할당제랑 거의 비슷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시 출신이 그 지방에 와 있을 때는 뭘 기대하는 게 아마 있냐면은 이 고시 출신이 중앙과 교류를 하면서 뭔가 인맥을 형성해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라는 것이 고시 출신의 또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가 행안부 가 있든지 어디 청와대에 있었든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계속 교류가 안 되니까 한 번 고시가 된 사람이 대전을 못 벗어난단 말이야. 계속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중앙 인맥도 없고 청와대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으로 갔다 와라. 이런 걸 막 강제 떠다니는 거야. 따져보면은.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그래서 이제 일단 공무원법에 의해서 이제 공무원이 이제 직업 공무원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권자는 기관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 인사를 예,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정하는 거 인사에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렇죠. 것이고. 예, 그렇죠. 또 그래서 예. 그걸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주도하는 건 예. 기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다만 강제 퇴출을 하거나 강제로 이렇게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그만두게 아유, 할 수 그렇지. 있는 거는 그거까지야. 직권남용이고 예.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아니더라도. 그거와 이제 준하게 이렇게 보내고 하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은 서기관 중에서 중앙 무대를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우선적으로 승진해주겠다라든지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길을 써서라도 중앙에 갔다 와서 승진하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든 그쪽에 인맥 형성되면은. 근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가 봐. 왜 그러냐면 전에 그런 박성현 시장이 그 행정부 시장 되려고 한번 노력할 때 보니까 행안부에서 또 TO가 있어서 안 받는 안 거예요. 받죠. 박 시장. 그런 어려운 게 박 시장은 서울을 안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방지 맞아요. 중앙지구로 나눠져가지고 예, 그쪽으로 가서 국장 자리를 하고 이렇게 오려고 그랬더니 안 된다. 우리 아니, TO가 아니다. 권 시장은 하도 들락날락 해갖고 서울을 잘 그게 알아요. 중앙지구로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박 시장은 한 번도 안 갔다 오니까는 서울에서도 안 받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고 그런 거 말고 또 다른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까 이제 그거와 이제 부가시하자면 일단 지방에서 빨리 승진하는 사람을 중앙에서 또 더군다나 그렇지. 이게 말도 네. 안 듣고 말 시험을 보는 사람을 계급만 높이 올라가요. 그럼 그걸 받으려고 안 합니다. 안 그러니까 받겠지. 그것을 활성화시키려면 고시 본 사람들 그래서 이 5급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갔다 왔던 사람이 다시 이제 4급에 왔다 갔다. 이렇게 그렇지. 하면은 중앙부처의 직원들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이 문제는 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을 해야지 지금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 할당제가 있는데 지역 할당제 고시를 우리가 거부하고 안 받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지금 이번에 좀 마음이 아픈 거는 네. 그 충남 지방고시 출신이었던 분이 행안부로 갔다가 행안부로 갔던 분이 충남으로 안 가시고 내로 대전으로 왔습니다. 그럼 한 자리가 그런 분도 있죠. 그래서 한 자리가 더 추가가 되지. 어. 또 실제는 지방고시 되면서 다 구청 과장으로 뽑았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엔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나가자마자 과장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한 계단 올라가야 이제 국장인데 그 외엔 더 이상 부구청장 딱 한 사람밖에 성격이 그렇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는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 시청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올라와 지금 상황입니다. 구청에도 그럼 고시 출신이 있어요, 있기는? 없습니다. 없지, 거의 없지. 왜 자리가 그렇게 아니 가냐? 그런 거- 실국장들이 한두 명 있겠지만 이제 예. 어디 있냐면 여기에서 고시로 있다가 내려가신 분은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 부부청장 정도를 이렇게 그렇지. 내려가는 그렇지, 거지. 그렇죠. 그런 예. 분들은 있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화장을 했던 분들이 전부 다 이제 시청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시청에서는 완전히 고시만 있는 거라 이거죠. 중앙에서 또 내려. 그러니까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못 받는다. 왜냐면 우리 조직에 지금 완전히 꽉 찼다, 불 찼다. 이러면 조직 운영이 안 된다. 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그 기록 얘기도 했었지만, 예, 예. 물론 강제 퇴출되면은 집니다. 옛날에 중구청에서 모 국장을 예. 우리 시청으로 아, 그렇죠. 올려보냈다가 예, 동의 안 받고 그렇죠. 올려보냈다가 문제 소송에서 한참 쳐가지고 졌죠. 다시 결국은. 또 원대 후보도 하고 이제 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듯이 예. 그 인사 권한자가 하여튼 강행하면 할 수는 있는데 완전 뒤출이나 뭐 이렇게 이제 그런 건 뭐야 어떻게 했지? 공무원을 입어야지 이렇게 이제 강제 퇴직시킬 수 있는 그거는 그런 사람들은 없지. 없죠. 그렇겠죠. 근데 이게 더 예. 문제가 생긴 것은 옛날에는 이 고시 출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방에 교수님들로 가시기도 하고 지방대학에서 잘 빠져나갔어요. 이렇게 옛날에. 해가지고 좀 순환이 맞아. 되는데 요즘은- 지금은 그것까지도 이제 막혀있기 때문에 교수도 안 받고.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하시면 끝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있는 거야 이제. 그렇죠. 맞아. 그런데 이게 이제 들어보니까 문제는 있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고시 출신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밑에 비고시 출신들이 승진 자리가 없으니까 없어져. 같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시 전체 공무원 조직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 아까 고시가 40몇 명이라는데 예. 전체는 몇 명이에요? 우리 시청 직원만 했을 시청. 때 한 일반직 공무원들이 2,100명 정도. 2,100명 대 총 2,100명. 2,100명 대 40. 예. 근데 40인데 상위 직급자가 19명이 그러니까 없다. 40이 2,100을 딱 누르고 있는 예, 거야. 다 그렇지. 누르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이게 문을 딱 막고 있는 거죠. 야, 그건 또 그러네. 이것도 조금 이렇게 좀 숨통을 튀어야 될 것 같으네. 그래야 이 조직 관리가 되고 조직의 활성화도 되고 그럼. 생산성도 높이고 그럴 것 예,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번 그럼 뭐 어떤 뭐 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대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줘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정부 수립 초기에는 고시제도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뭐 지금처럼 우리나라 행정의 그 완성도 역사가 길어가지고 세계적인 행정 수준인데 꼭 고시제도가 필요하냐? 사법 고시제도 폐지한 것처럼 당연히 폐지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부터 시작하지 말고 직급을 낮추자. 직급을 낮추자. 아. 7급부터 시작하자. 그러면 단계가 있으니까 그것을 또 해소하는 야, 방법이 이것도 있고, 재밌는 아이디어네. 아까 이제 정책 개발에 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부처와의 이제 교류, 보류도 의무화하고 그리고 또 세 가지네. 본인들이 나갈 자리 여기 찾는 것도 이제 본인들이 좀 해야 되는 그런 거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하나의 이제 대안이고, 예. 요것에 대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 조직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약화진다, 조직이 약화진다. 그렇다 그러면 중앙부처하고의 연결고리도 또 끊어진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전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전체적인 조직이 약화됐으니 당연히 대전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 말이 이게 우리 조직 체계에 안 쓴다. 영이 안 써요. 영이 안 예, 쓴다. 영이 안 써요. 라고 하는 거.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대전 발전에도 문제가 생기지, 그런 사람들이 행정 서비스 질은 높아지겠습니까? 무슨 시민을 진짜 우리 공복이라고 생각하고 모시겠느냐 이거지.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시급하게 이 대책 마련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전 발전과 시민의 행정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대전시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고시제도의 전반적인 문제, 뭐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직급을 낮춘다든가 인원수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중앙정부와의 상호 교류를 한다든가 퇴직을 위해서 또 전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 같은 게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대전시에 직결된 문제지만은 사실은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이게 같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모두가 같은 문제죠.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여튼간에 고시를 뽑아서 내려주는 건 중앙에서 내려주지만 안 받을 권리는 우리 또 지방 기관장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조절을 해서 받아라. 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딴 데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서 데리고 올 필요가 있다는 거고. 근데 그건 또 좀안 받으면은 또 나중에 안 되지. 예산이라 상호간에 지금 우리 교류도 약하고 하니까는 중요한 거는 지금은 여기서를 빠다제로 해서 빠다로 해서 교육을 해야지. 4명 받고 4명을 무조건 올려보내야 돼. 죽으나 하나. 그래서 교류하면은 여기 4명 올라가신 분이 많이 배우고 오셔서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오늘 아주 재미있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것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